안녕하세요. 중수돌이입니다. 오늘은 저 실시간 방송하기 전에 잠깐 녹화 방송을 진행하고 있고요. 사실 뭐 녹화 방송이라고 해서 뭐 별다른 건 아니고요. 뭐 신규 저 니딩방 회원님이 들어오시면서 니딩방에 들어오시기 전에 본인이 들고 있던 종목들에 대해서 좀 이 흐름적인 부분일지 아니면 대응법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좀 부탁을 하셔서 어, 그냥 이렇게 글씨로 치는 것보다 영상으로 남기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이렇게 남겼습니다. 혹여나 같은 종목을 들고 계시는 시청자나 구독자분들이 계실 수도 있기 때문에 영상을 찍어서 올리는 걸로 할게요. 일단 총 6종목이고요. 빠르게 진행을 해서 좀 짧은 시간 안에 폭넓은 내용을 담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서 일단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신라섬유고요. 이 신라섬유 같은 경우는 유통지수가 굉장히 적은 주식이거든요. 품절주라고 할 수 있고 대부분 시장이 이렇게 하향할 때 혹은 이 시장이 위냐 아래냐 방향을 좀 잡을 때 어떤 이 테마군이 형성이 돼서 주가를 상승시키지 못할 때 움직이는 종목 중에 하나예요. 이 종목 코데지 컴바인, 그 다음에 또 한 종목이 더 있는데 제가 그것까지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일단 신라섬을 보면 최근 들어서 이 매수세가 좀 들어왔고요. 근데 이런 종목들은 유동성 함정에 빠질 확률이 높습니다. 그 내용 말씀이 뭐냐면, 이 종목은 유통 주식 수가 굉장히 적어요. 그렇다면 즉 호가창이 굉장히 얇습니다. 그럼 평상시에 거래량이 요런 거래량에 뭐 지수에 대한 영향이나 어떤 종목을 투자해야 될지 모를 때 움직이는 종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럴 때만 이렇게 거래량이 들어와요. 그렇다면 이런 흐름이 끊기고 나면 이 신라섬유는 우선주랑 별반 차이가 없어요. 종목이. 왜? 유통지식수가 굉장히 적기 때문에, 그리고 대주주 지분이 60%가 넘기 때문에 유통 물량이 적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리고 또 시총도 낮죠.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런 종목들은 어느 정도 이 순환이 돌 때 털고 나와야 되는 종목이에요. 끌고 가면 뭐한다? 결국엔 다시 어느 정도 제자리를 찾아가는 종목이다. 뭐 실적이나 그런 위주로 가는 종목이 아니다 보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 지금 신라섬유 같은 거 보면 기존의 흐름을 쭉 보시면요, 여기 장기평선이 하나 있죠. 그죠? 이 평선을 중심값이라고 보시면 돼요. 말 그대로 평상시에 유동 물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장기평선에 비례해서 주가가 상승하고 하락하겠구나라고 생각하시고 대응하셔야 되는 부분인 거고, 이 장기평선 위에 있을 때 상승이 나온다. 그죠? 그리고 장기평선을 밑에 깔으면 밑으로 내려오는 하방, 다시 올라오면 상방, 하방, 그리고 지금의 자리가 이 장기평선의 위에 있는 자리예요. 그죠? 그리고 최근 들어서 거래량도 조금씩 들어왔고, 그럼 단기적으로 이 종목이 손절을 해야 되는 자리는 2070원이에요. 2070원 종가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가로 2070원을 이탈을 하면 손절을 해야 되는 기준인 거고, 혹여나 종가를 이탈을 하더라도 그 다음 날만 빠르게 올려다 놓고 마무리가 져도 상관은 없어요. 좀 더 물려서 내가 그 자리에서 손절하기 너무 아쉽다라고 하실 수 있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조금 더 본다고 하더라도 많이 잡아야 얘는 2,000원이에요. 2,000원이다. 2,000원 손절이고 2,000원을 깨고 내려앉으면 다시 1,800원, 1,700원대까지는 한 번 더 내려왔다 지수의 영향을 받고 그때 또 한 번 움직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그림이고요. 그리고 위로 올라가는 자리는 지금의 모양으로는 최근에 거래량 들어온 게 어제예요. 어제에 윗꼬리를 달고 몸통을 만들었는데 금일의 몸통이 이 위로 올라타지 못했죠. 시장이 좀 어수선하다라고 볼 수 있는 시장이에요. 최근의 흐름이. 코스피는 잡아놓고 코스닥
어떻게 보면 현재가 지금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이 코로나로 인해서 실적이 좋지 않을 거다라는 판단이 대부분 코스닥이거든요. 코스피보다. 그렇기 때문에 코스피는 잡아놓고 코스닥은 쳐내는 형국이에요.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코스닥의 잡주 위주들, 그러니까 뭐 실적 위주보다 테마성, 수급성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코스닥은 올릴 수 있다라는 기준으로 현재 코스닥만 위주로 개인들 매도세를 받아내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이 종목은 1차적으로 2350원을 넘어서는 기준이 꼭 나타나야 되고요. 이 위로 올라타서 지지가 나오면 뭐한다? 한 차례 더 올라오는 그림을 만든다. 어디? 못해도 3000원 부근까지는 한 번 더 올라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주봉상의 최근에 이 주봉상의 흐름을 보더라도 얘가 기존에 하락을 해주고 윗꼬리가 달았던 지점이 최근에 이런 고점의 자리예요. 그죠? 그러면 지수가 하방으로 계속 하락하지 않는 이상 요런 그림은 나타날 확률은 좀 드물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느 정도 단기적으로 올라올 수 있는 이슈에 대해서 이 2,900원에서 3,000원 부근에서는 어느 정도 정리를 해야 되는 게 맞다. 그리고 밑으로 내려올 때는 어디를 꼭 지켜야 되고, 그런 2,900원에서 3,000원까지의 물량을 받을 수 있는 자리는 어디? 이 2,350원을 넘어서야 2,550원까지 뭐한다? 단기적으로 반등 파등이 나온다. 그리고 이 자리를 넘어서야 어디? 다시 3,000원까지의 자리를 확인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그렇게 보시고 대응하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는 바른손 ENA. 자, 바른손 ENA, 바른손하고 같이 가는 종목 중에 하나죠. 그리고 뭐 기존에 기생충 영화 관련해서 강한 상승이 나왔고, 또 최근에는 무슨 코로나 관련된 어떤 종목에 투자를 했다라고 하면서 반등이 나오긴 했는데 그 반등 자체가 약했어요. 왜냐? 현재 자리 자체가 위에 있는 이 저항대를 뚫을 수 있는 자리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현재는. 그리고 기존의 자리가 어느 정도 박스권을 쳤던 자리예요. 그죠? 그리고 나서 상승이 나왔던 자리잖아요. 그리고 나서 눌렀다가 위에서 매물을 한 번 더 만들었고, 그러면 지금의 자리에서는 뭐한다? 단기적으로 얘는 박스권이다. 왜? 수급이 들어올 만한 게 없어요, 현재는. 뭔가 이슈가 될 만한 게 없다라는 거예요. 뭔가 이슈가 될 만한 이 개별적인 호재가 있어야 돼요. 얘는 뭐 제약바이오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영화 산업 쪽 바른손 하면은 뭐 문구류 그런 거였는데, 요새는 이 바른손이라는 펜시 회사가, 그러니까 펜시 그 문방구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게 거진 없죠. 망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은. 그래서 다른 쪽으로 투자를 많이 돌리고 있는 부분인 거고, 그 중에 하나가 영화 쪽, 엔터테인먼트 쪽이죠. 영화 쪽, 그리고 최근에 뭐 코로나 쪽 관련해서 무슨 지분 투자를 했다라는 이슈로 한번 상승을 했다가 다시 누르는 자리인데, 월봉으로 보면 어찌됐든 이게 지금 현재는 바닥권이에요. 바닥권이고, 다 지우고 바닥권이고, 맨 밑바닥이 430원, 그리고 여기가 기존에 몸통을 만들었던 최근의 고점, 그리고 거기에 대한 중간값을 그어보면 최근에 나왔던 고점이죠. 그죠? 2,500원. 그리고 나서 이 중간과 중간값을 그어보면 지금 현재 자리예요. 1,400원대. 그쵸? 그러면 얘가 지금의 자리에서 지지가 나오면 한 차례 더 이 2,050원, 또 중간에 중간값 정도, 2,000원 정도 되겠네요. 2,000원에 대한 확인을 한 번 더 하루 올라올 수는 있다. 그렇지 않으면 뭐한다? 박스를 치든 아니면 한 번 더 하락을 눌러놓고 한 1,200원대까지 하락을 한 번 더 눌러놓고 그 다음에 뭔가 이슈를 만들어서 반등을 낼 수 있는 확률이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려면 어느 정도 이 회사에 대한 실적도 좀 나와줘야 돼요. 뭐 영화사 투자하면서
실적은 조금은 나아졌다라고 저는 판단을 해요. 왜? 그로 인한 투자 수익을 분명히 올렸을 거니까. 그렇다면 상장 폐지에 대한 위험 요소만 건너뛴다면 이 종목은 시간이 좀 많이 걸릴지라도 다시 한 차례 못해도 2,700원대까지는 한 번 더 올라올 수 있는 그림은 만들 수 있다. 대신 뭔가 이슈가 없을 때는 최소 6개월 이상 소요가 돼야 된다라고 판단하셔야 돼요. 이해되시죠? 지금 같은 경우도 뭔가 이슈가 없을 때는 현재 이 기존에 있던 여기 매물을 만들었던 이 평균값을 만들고 나서 시간이 지나면서 횡보를 꾸준하게 하면서 위에 뭘 만들었어요? 구름대를 만들었죠. 그럼 이게 뭐예요? 매물대예요. 매물대면 이 매물을 뚫고 올라서려면 뭐? 거래량이 들어와야 돼요. 거래량이 들어오려면 이슈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슈가 없으면 뭐 한다? 이 구름대를 뚫지 못한다. 즉 단기적으로는 이 구름대 상단 부분이 혹 볼린저 밴드 상단 부분이 단기적인 저항대라는 거예요. 1,600원 정도. 이해되시죠? 이 자리 위로 올라서서 이게 구름대 안으로 들어와서 지지가 나와야만이 그 다음 봉 1,800원 그리고 1,800원을 올라서서 지지하면 그 다음에 볼 수 있는 게 1,900원에서 2,000원대까지 다시 한번 보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럼 지금의 자리에서는 얘가 단기적으로는 요런 박스 하나 하고 요런 박스 하나 하고 요런 박스를 하나 더 갖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1200원대까지 이해되시죠? 거기에 맞춰서 대응하셔야 돼요. 밑에서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 박스 상단을 뚫고 올라서지 못하면 단기적으로 팔고 중간값을 지지하는지 확인하고 거기서 다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닌 이상은 지금의 물타기를 하는 자리보다 올라타서 지지할 때 물타기를 하면 한 차례 어디 이 자리까지 한 번 더 먹을 수 있다. 그리고 이슈가 강하면 뚫고 올라설 것이다. 대신 한 번에 올라서는 그림은 힘들다. 올라서더라도 윗꼬리를 분명히 달고 내려앉는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매물을 어느 정도 소화를 하고 횡보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다시 한 차례 이 자리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얘는 외봉에서 뭐 외봉이라고 보기 힘들지만 상승을 강하게 하고 눌렀다가 여기 단기적인 이게 A파, B파 부분에서 어느 정도 물량을 털고 나가서 누르는 자리거든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서 기존 이 지지라인만 형성이 된 자리를 잘 지지를 해준다면 나중에 한 차례 이 고점에 대한 5,000원에 대한 자리를 한 번 더 뭐한다? 해먹을 수 있다. 대신 그때 이 자리를 넘어서지 못하면 뭐한다? 주저앉는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이해되시죠? 거래가 들어왔고 기존의 흐름으로 보더라도 요때 박스권의 흐름보다 최근에 이 뭐 영화사업 투자하면서 올라왔던 박스권의 흐름이 나와요. 한 단계 레벨업이 됐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그러다가 다시 제자리로 내려앉는 그림이긴 하지만 그래도 시간적인 투자가 좀 필요한 종목이다. 이해되시죠? 좀 크게 먹을 수 있는 자리가 나오려면 시간적인 저게 필요하다. 어떻게 보면 요런 종목하고 어디 갔냐? 요런 종목하고 비슷하거든요. 한번 올렸다가 단기적인 파동으로 쌍봉 만들고 누르면서 물량 털고 그 다음에 뭐예요? 밑으로 그냥 주저앉히죠. 그리고 나서 옆으로 횡보를 굉장히 많이 해주고 나서 다시 한 차례 올라왔다가 한 번 더 누르고 그 다음에 슈팅을 한 번 더 내요. 그죠? 한 번 더 내는데 이 고점까지는 못 갔지만 어느 정도 이제 뭐 주봉이나 월봉에서 뭐 쳐맞는 그림이 나왔겠죠. 주봉 보면 이런 자리에서 쳐맞고 밀리잖아요. 그쵸? 그러면 그리고 나서 다시 한 차례 또 그 자리로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슈가 있어야 또 한 번에 해먹을 수 있는 자리는 분명히 나온다. 대신 시간적 여유가 오래 걸리고 그 전까지 뭔가 이 회사만의 개별적인 악재는 없어야 된다라는 기준으로 보셔야 되고요. 자, 세 번째 락앤락. 이 종목도 추세가 좋지가 않네요. 실적이 좋게는 나오지 않는 부분인가 봐요.
단기적으로 추세가 아직은 하방이에요. 이렇게 잡아볼 수, 대략적으로 이렇게 잡아볼 수 있는 자리인 거고, 그죠? 이 중간값 말 그대로 하방을 때리고 상방 부분까지 올라갔다가 상방을 못 때리면 다시 하방으로 내려앉는다. 내려앉을 때 어디 이 중간값을 유지를 해주냐 못 해주냐에 따라서 한 차례 더 올라올 수 있는 자리를 만드는데, 올라올 때 기존의 고점을 못 넘기면 뭐한다? 다시 또 밑에 대한 압력이 강해진다. 왜? 한 번 더 눌러야 밑에서부터 준비를 해서 위로 치고 올린다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적군과의 싸움이라고 보시면 돼요. 치고 들어갔다가 밀리면 후퇴를 해서 뭐 해야 돼? 정비를 해야 되겠죠. 뭐 다친 사람 뭐 하고, 말도 뭐 하고, 음식도 뭐 착착착착 장만해가지고 다시 한번 마음을 가다듬고 쳐 올리는 것처럼 그런 기준이에요. 그리고 그럼으로써 위에서 내려오는 장기평선 위에서 누르는 자리란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얘가 지금 현재 자리가 옆으로 꺾이는 자리가 아니라 같이 내려가는 자리예요. 왜? 주가가 똑같이 하락을 하는 부분이니까. 그러면 지금의 이 종목으로는 다 이슈밖에 없죠. 사실 거래량이 들어올 수 있는 게 뭐 찌라시나 이 회사의 개별적인 이슈 혹은 실적이니까. 그럼 이 종목은 이 장기평선 위로 그러니까 이 장기평선을 위로 깔아놓고 옆으로 횡보하면서 기다릴 거냐, 아니면 내가 먼저 다가가서 치고 올린 다음에 지지할 거냐의 관점인데, 얘는 지금으로서는 기다리는 관점 같아요. 이슈가 뭐하다? 없다라고 보셔야 돼요. 현재 지금의 모양으로는. 그리고 기존에 상승했다가 하락했던 요 자리, 뭐 단기 고점의 자리죠. 올라왔다가 하락하고 올라올 때 어디? 여기가 저항이 된다. 즉 뭔가 이 자리를 뚫고 올라갈 만한 이 거래량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즉 이슈가 없다라는 거죠. 단기적으로 얘는 지금의 자리로서 이렇게 단기 박스권인 거예요. 여기서 조금 더 눌리긴 했지만 이 자리는 과매도 구간이 확률이 높다. 대신 이 자리를 못 지키면 뭐한다? 한 차례 더 누르면서 쌍바닥을 만든다. 그리고 나서 옆으로 횡보하면서 장기평선 밑으로 깔고 그 다음에 올라올 때 뭐한다? 이 상단에 박스 상단을 한번 때릴 거고, 그리고 다시 이 안에서 횡보할 때 이 박스의 중간값을 넘어서는 그림이 나타나고 거기서 지지를 해주면 그때 한 번 더 어디? 이 2만원대에 대한 저항을 또 확인하러 올라온다라고 보셔야 돼요. 이해되셨죠? 그런 기준으로 접하셔야 됩니다. 지금의 자리는 추세가 단기적으로는 깨졌어요. 그죠? 딱 그 자리에서 지금 일단 버티고는 있는데 이 차트의 각도가 조금 애매하죠.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버티는 게 조금 외줄에 매달려 있는 그림인 거죠. 형국이. 그러면 한 차례 눌러서 평평하게 안정되게 이게 한 발로 서서 손 들고 서 있는 것보다 두 발로, 좀 그림이 좀 엉석하더라도 두 발로 서서 서 있는 게 안정돼 보인다라는 거죠. 이렇게 다리 들고 있는 것보다. 뭐 그림을 너무 잘 그려서 다 안정돼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보셔야 돼요. 지금의 자리는 단기적으로는 박스권인 거고, 이 박스권 하단을 계속 두드리고 있다면, 즉 한 번 더 밀면서 이 바닥에 대한 이게 이 쌍바닥을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다. 지금의 이 바닥 자리가 완벽한 바닥이라고 볼 수는 없다라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왜? 요때 말고는 들어온 거래량이 별로 없거든요. 평균적 대비해서. 그죠? 그러면 지금의 자리에서 한 차례 더 누를 거냐, 아니면 지지해서 한 차례 올렸다가 11,500원 위에서 지지를 받을 거냐 관점이에요. 요렇게 올라타면 뭐 쌍바닥을 한 번 더 찍을 확률은 드물어진다. 대신 이 위로 못 올라타고 밑에서 계속 버부덕거리면 뭐한다? 한 차례 더 누른다 라는 관점으로 보셔야 돼요. 이 중간값 요런 자리까지 한 차례 더 눌렀다가 쌍바닥을 만들고 요런 패턴 추세를 만든 다음에 갈지, 아니면 이 밑까지 쌍바닥을 찍을지는 좀 더 흐름을 봐야 되지만 지금 당장 투자를 할 자리는 아니다. 이해되시죠? 그렇게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녹십자 랩셀 종목이 생각보다 많네요. 빨리 해야 되겠다.
자, 혈장 관련주죠. 녹십자 랩셀, 녹십자 셀, 녹십자 MS 돌아가면서 항상 이 해먹는 종목 중에 하나예요. 어떻게 보면 녹십자 셀이 기존에는 대장이었고 그 다음에 녹십자 셀이 먼저 가면 MS가 버벅대고 뒤따라서 랩셀이 가고 랩셀이 갈 때는 녹십자 MS가 뒤따라가고 셀이 꼴등으로 가고 녹십자 MS가 거꾸로구나. 녹십자 MS가 갈 때는 랩셀이 뒤쫓아가고 녹십자 랩셀이 갈 때는 원래 셀이 갔는데 최근에는 뭔가요? 혈장 관련해서는 MS가 대장이고 랩셀이 뒤쫓아가는 흐름이긴 하지만 자, 이 월봉상에 최근에 나왔던 이 윗꼬리는 기존에 대한 매물에 대한 확인 자리예요. 거래량도 충분하게 요때 거래량만큼 들어왔고 조금 더 터지는 그림이 더 좋긴 좋지만 최근에 들어왔고 그렇다면 기존에 올려다 놓고 누르고 올렸다가 다시 눌렀다가 올렸다가 이렇게 파동을 그리잖아요. 그죠? 그러면 요런 자리에서 겹쳤던 자리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런 자리에서 뭐 윗꼬리를 많이 단다는 거. 즉 이 자리에 대한 매물을 확인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기준으로.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많이 밀리면 요런 자리까지죠. 많이 밀리면 42,000원에서 39,000원까지는 열려있다. 대신 이 자리가 깨지지 않는 이상 뭐한다? 또 한 차례의 상승은 기대할 수 있다. 대신 여기까지 내려앉으면 올라올 때 어디? 여기에 대한 이 고점에 대한 확인을 또 한 번 해야 된다. 또 한 번. 즉 내려왔다가 올라올 때 이 고점에 대한 확인을 할 만큼의 거래량이 다시는 안 터지면 뭐한다? 쌍봉 만들고 누른다. 그럼 다시 이 바닥까지 내려온다라는 거고. 그럼 지금의 자리에서는 기존의 고점을 대충 만들고 바닥을 잡고 거기에 대한 중간값이 41,000원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자리죠. 그쵸? 그런 자리인 거고. 그러면 바닥을 잡았던 자리가 이런 자리니까 이 밑으로 내려오면 밑꼬리가 단다라는 건 누군가 계속 사준다라는 기준인 거잖아요. 그러면 얘는 보면 기존에 여기가 1차적인 박스 자리였고 그 다음에 여기가 뭐 2차적인 박스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지금의 자리에서 여기가 바닥이라고 잡고 이 고점과 이 바닥에 대한 중간값을 그어보면 요 자리가 나와요. 45,000원대. 그러면 얘는 45,000원 부근만 지지하는 형국이 나오면 뭐한다? 다시 단기적으로는 요 자리 확인하겠고 그리고 이 자리를 이번에는 거래량이 제대로 요 정도에 대한 거래량 한 번 더 들어와 준다면 뭐한다? 이번에는 이 자리 한번 뚫고 올라오면서 못해도 요런 자리 혹은 요런 자리까지의 이 매물을 확인하러 올라올 확률이 높다라고 보셔야 돼요. 혈장 치료제에 대해서 뭐 끝난 것도 아니고 아직도 이슈는 살아있죠. 뭐 대대적으로 그쵸? 그럼 요렇게 자리가 남는 거예요. 현재는 기존에 상승하고 눌렀던 이 바닥 자리 남아있고 그 위에 올라오면서 다시 한 차례 여기 눌렀던 자리 어떻게 보면 요렇게 누르면서 여기서 한 차례 지지받았죠. 내려왔다가 여기서 한번 누르잖아요. 올라와서 여기 지지받았고 그리고 여기서도 눌렀다가 여기서 몸통 만드는 자리. 그럼 요런 자리에서 단기적인 지지를 하고 이 자리를 지키지 못하면 뭐한다? 한 차례 더 누른다. 어디? 요런 바닥 자리 때까지. 그럼 요런 자리에서만 지지가 나온다면 뭐한다? 다시 한 차례 올라오면서 이 기존에 대한 이 매물을 다시 한번 테스트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그럼 43,000원대만 종가상으로 이탈하면서 내려가지 않으면 단기적 흐름은 좋다. 대신 그 자리가 혹여나 깨지면 41,000원대까지도 39,000원이었죠 아까 전에 39,000원대까지도 한 번 더 밀릴 수는 있지만 그런 자리에서 지지가 나오면 시간이 좀 더 소요될 뿐 뭐한다? 한 차례 더 올라올 수 있는 그림을 만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영화테크는 최근에 했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 상승을 했죠. 상승을 했지만
시장이 좋지 않으면서 현재 또 주가를 계속 밀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제 추세를 올렸다가 이 고점을 못 넘기니까 다시 한 차례 내려가는 추세를 만드는 자리거든요.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이 기존에 지지를 받았던 자리 15,500원 혹 이제 15,500원까지는 아니 거기까지 내려가면 조금 별로 재미가 없는 거고, 못해도 16,600원에서 오늘의 저점 자리 정도 되겠네요. 17,000원. 이게 16,600원에서 17,000원 부분만 지지를 해주면 뭐한다? 한 차례 더 21,500원대까지는 한 번 더 올라올 수 있다. 1차적으로 19,500원에서 2만원 사이를 한번 확인할 거고, 오늘처럼 확인할 거고, 이 자리를 넘어서면 11,500원까지 단기적으로 상승을 하고, 맞고 떨어졌다가 다시 이런 19,000원대나 18,500원 정도에서 지지가 나와야 뭐한다? 그 다음에 또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런 그림으로 보시면 돼요. 자, 월봉상에도 현재는 추세가 살아있잖아요. 올라가는 각도가 조금씩 꺾이곤 있지만 그래도 현재 추세는 뭐한다? 다시 한 차례 올라올 수 있는 자리는 만들고 있다. 그러면 요런 자리까지는 몸통을 한 번 더 만들어줄 수는 있다라는 거죠. 매물 소화를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이해되시죠? 크게 봐서 나쁘진 않을 것 같다. 왜? 수소차에 대한 이슈도 현재 남아있는 부분이니까. 자, 마지막으로 에어부산. 자, 에어부산이란 종목은 사실 현재는 특별할 게 없어요. 얘 같은 경우도 뭔가 이 회사만의 큰 이슈는 없어요. 말 그대로 코로나로 인해서 이 항공 관련주 실적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고, 이 코로나가 언제 잡힐지 모르니까 그래도 이 뭐 에어부산이 매각된다라는 이슈는 있잖아요. 어떻게 됐는지까지 제가 정확히 모르겠지만 얘는 기존에도 제가 설명드렸지만 현재 자리는 박스권이다. 4,400원 정도까지 박스권이고, 윗꼬리는 한 번씩 달 수 있지만 이 자리를 뚫고 올라와서 지지하지 않는 이상은 큰 추세를 다시 볼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현재는 박스권, 이 중간값 위가 아니라 밑에서 지금 현재 움직이고 있죠. 뭐 지수가 못 받쳐주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다면 얘가 이 박스권에서 계속 밑바닥에서 유지를 하면 뭐한다? 한 차례 더 누를 수 있다. 3,000원 초반이나 혹은 3,000원을 살포시 깰 수 있어요. 깰 수는 있다. 깰 수는 있지만 지금 이렇게 저항대라다 보니까 그래도 좀 뭔가 이슈가 생긴다면 얘는 5,000원대까지는 한 번은 볼 수 있어요. 뭐 그럴 어떤 이슈로 갈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항공업계 자체가 그렇게 실적이 나는 기업이 아니에요. 말 그대로 대한항공이나 좀 이름이 있는 회사가 망하지는 않겠지만 국가에서 그만큼 뭐 도움을 주겠지만 요런 글쎄요, 에어부산이 이름은 우리나라에서 이름은 어느 정도 그래도 없진 않지만 엄청 큰 회사는 아니거든요. 그죠? 중소형 항공주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의 자리에서는 이런 5,000원짜리 때까지는 한번 기대해 볼 수는 있지만, 그러려면 뭐 해야 돼? 여기 중간값 3,850원 위로 올라와서 지지하는 그림이 나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뭐 한다? 3,000원 초반대까지는 한 번 더 밀리면서 쌍바닥을 만들고 움직일 확률이 높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뭐 폐지되는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뭐 매각 이슈가 사라진다면 또 한 차례 누를 수 있는 그림은 나타날 수 있겠죠. 결국엔 여기서 이렇게 시간을 오래 끌면 결국에는 유상증자가 나올 수도 있는 그림이다. 그 전에 뭐 매각이 되든 뭐가 어떤 이슈를 좀 받아야 돼요. 최근에 그래도 거래량이 좀 들어오면서 윗꼬리를 달긴 했는데 시가 여기에 대한 시작점이 여기거든요. 어떻게 보면 요 자리죠. 그러면 얘는 3,450원을 이탈하면 안 된다는 소리예요. 이 자리를 이탈하면 뭐 한다?
3,000원 초반대까지 한 번 더 내려올 수는 있다. 지켜주면 요렇게가 하나의 어떻게 보면 요렇게 매수세가 들어온 거죠. 이 두 개의 봉을 합쳐보면 여기까지 눌렸다가 여기까지 올라온 거니까 요런 그림이라는 거예요. 요런 그림. 요런 그림. 윗꼬리. 그죠? 그럼 그 자리에서 단기적인 지지 나올 수는 있다. 대신 이 자리가 깨지면 뭐다? 한 차례 더 누를 수 있는 확률이 나타난다라고 보셔야 돼요. 이해되시죠? 그런 자리에서 지지가 나와야 다시 한 차례 뭐 한다? 요런 윗자리까지 한번 올라왔다가 또 한 번 다시 박스권을 유지하러 들어온다 라고 보시고 대응하셔야 됩니다. 거기에 맞춰서. 이해되셨죠? 그렇게 보시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 신규로 오신 회원님 환영하고요. 아무튼 기존 보유 종목들 잘 대응하시기 바랄게요. 그리고 혹여나 그런 분이 아니시고 이 종목이 물렸거나 관심이 있으셔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라면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여기까지 녹화할게요.